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3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막장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참고로 남편 문제는 아니고요. 전형적인 시어머니와의 갈등 플러스 생각도 개념도 없는 아주버님과 관련된 사연이에요. 남편과는 회사 선배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둘 다 성격이 워낙 무던한 편이라 웬만한 일은 서로 맞춰주다 보니 만나는 동안 그은한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다음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만나게 되었는데 참고로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큰아들인 아주버님과 둘째인 제 남편을 다르게 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밥상에서 보여주신 행동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남편과 제 앞에는 온갖 나물 반찬 종류만 배치를 해놓으신 어머님께서 막상 아주버님 앞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와 갈비찜을 놓아주셨거든요. 심지어 형님 쪽에도 시금치며 콩나물 뿐이었고요. 사실 그 순간에는 제가 홀대를 받아서 속상한 것보다 남편이 무시받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결혼 준비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못을 박으시더군요. 당신께서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크게 기대하지 말라 하셨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름 모아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보태주셨지요. 거기다 저희 둘이 모은 돈 합쳐 1억 5천에다가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저희는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요새 흔히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어떻게든 최대한 대출을 받아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서울의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비록 저희들 연봉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대출이자도 무시하게 못 되고 무튼 여러 가지 여건상 영끌은 할 형편이 못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당신께서는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달랑 500원만 보태주실 줄은 몰랐기에 더더욱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서울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단호하셨어요.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은 따로 임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찌나 서운하던지. 그리고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을 팔고 아주버님네로 들어가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집을 판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아주버님에게 주시기로 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바로 형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이랑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냐고 겨우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도 어지간히 웃사람 행세를 해대거든요. 누가 보면 아주버님이 아니라 아주 시아버지가 따로 없을 만큼이요. 그에 비해 형님은 사람 자체가 순하고 따뜻합니다. 시집오고 처음 돌아온 제 생일에 사랑하는 제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선물을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형님하고는 가끔 커피도 같이 한 잔 마실 만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이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님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아주버님과 어머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지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형님이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한마디로 작당 모의를 한 거였어요. 며칠 날 이사를 오겠다며 아주 통보식으로 전해왔답니다.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아파트 팔면 그 돈은 전부 다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냐 위로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건 제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래요. 어머님 아파트 그거 지금 2억도 안 가는데 그마저도 근저당 잡힌 것 빼면 1억도 안 남는다네요. 그러니 그 아파트 팔아서 대출 갚고 어쩌고 하면 막말로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속상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달리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의 표정 또한 영 밝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정말 자기 엄마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이 아주버님네로 아파트 팔아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인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도 남편도 똑같은 자식이고 며느리 아닙니까? 그러니 서운함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 쓸 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딱 저거를 노린 거였구나 싶었고 제가 어머님을 모실 일이 없어진 걸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둘째 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긴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아주버님 집으로 들어간 지 5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이 돌아왔는데 사실 주말이었으면 형님과 제가 같이 음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곧 죽어도 당일날 생신상을 받으셔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결국 저는 원래대로 출근을 했고 전업주부인 형님 혼자서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고생 꽤나 했지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께서는 형님을 아주 쥐잡듯 잡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머님 평소 성격을 봐서 형님이 많이 고생하고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등. 아주 종년도 저런 종년이 없다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어찌저찌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거실로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원래 하던 대로 자기가 설거지를 할 테니 저랑 형님 보고 쉬라고 하대요. 하지만 저는 형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기도 해서 제가 형님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당신이나 거실에 가서 쉬라 했습니다. 형님도 하는 말이 저쪽 사람들하고 있느니 차라리 설거지가 훨씬 마음 편하다 말했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순간 형님이 흐느끼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한다는 말이 오늘로 이 짓거리도 끝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형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곤 저더러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버렸죠. 형님이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기어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저도 남편을 통해서 전해들어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이혼해줄 거 아니면 찾지 말라 그랬다고 하네요. 문제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의 반응이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을 잡기는커녕 그깟 이혼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집값 거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서 아주 삭수가 노랗다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셨다나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2달도 안 걸려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지요. 나중에 따로 형님에게 연락을 몇 번 해봤지만 얼마나 되었으면 제 연락조차 받지를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둘이서 한동안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냈고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또다시 파열음이 들리더군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며느리가 해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합가를 하신 건데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아들 뒤치다꺼리 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살들이 챙길 리도 만무하고요. 솔직히 좀 쌤통이다 싶었는데 세상에 그 불똥이 저한테 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한 지 2달인가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주말에 남편이랑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앞뒤 설명 하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제부터 저희 집에서 살 거라고 통보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싶어 옆에 있는 남편에게 확인을 해봤지만 남편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현관 비밀번호는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바깥에 서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최대한 빨리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을 하니 이미 어머님께서 거실에다 본인의 짐을 풀어놓고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 보였고 우선 이게 무슨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이랑은 답답해서 도저히 못 사시겠다고 이대로 같이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오신 거랍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계속해서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자기는 이제 집을 팔아서 갈 곳도 없고 첫째 아들이 아니면 둘째 아들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되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강제로 집에서 내쫓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아이방으로 쓰기로 했던 작은 방을 내드렸죠.
짐은 또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그걸 옮기는데도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어요. 아주버님네 있을 때는 당신께서 안방을 썼었다며 저희한테도 안방을 내놓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식이셨는데 남편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는 오늘만 여기서 지내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형한테 돌아가시라 하더군요. 애초에 어머님 집을 팔아 아주버님과 합칠 때도 저희랑 한마디 상의 한 번 안 하셔놓고 이제 또 아무런 의논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시는 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형이랑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빼달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성격에 저희 말을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가 출근한 틈을 타 아주 자기 세상이다 싶으셨는지 어머님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셨지요.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을 반 이상 버려놓지를 않나. 제 옷장 속의 옷들이 멋대로 뒤섞여 있지를 않나. 심지어는 제가 없는 사이에 안방까지 들어와서는 제 핸드백까지 들고 다니셨더라고요. 물론 아주버님네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요. 다른 것도 당연히 화가 났지만 제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저와 남편만의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안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매일 저녁마다 어머님과 저희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지요. 근데 저나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안방 문고리를 바꿔버렸어요. 밖에서도 확실하게 잠글 수 있는 걸로 말이죠. 열쇠는 남편과 제가 각각 하나씩 챙겼는데 참고로 문고리는 기존 이것과 거의 동일한 모델이어서 언뜻 보면 바뀌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 울렸더군요. 받자마자 어머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저보고 미쳤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에다 뭐를 숨겨놨길래 문을 잠궈놨냐입니다. 저는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다고 대신 어머님이 안방에 마구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서 잠궜다고 솔직하게 받아쳤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본인의 화를 못 이기시는 듯 혼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연신 걸려오는 전화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마침 남편과 퇴근 시간이 맞아떨어져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따로 없더군요. 거기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저희 안방 문고리가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고요. 남편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데리고 나왔고 이게 지금 무슨 꼴인지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리신 듯 어디 감히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안방문을 잠그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누가 보면 저희들이 아주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더군요. 거기다 저를 노려보면서 무슨 년 하면서 착했던 둘째 아들이 본인한테 못되게 하는 게 전부 다 저 때문이랍니다. 첫째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고 인간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왔다며 언성을 높이는데 남편이 어머님 양어깨를 꽉 잡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제까지 둘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고. 엄마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분란이냐 호통을 치대요. 형이랑 형수 이혼시킨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나까지 이혼시켜야 직성이 풀리냐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눈은 저를 향해 있으면서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네요. 그러면서 손을 뻗더니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순간 이래서 형님도 못 버티고 이혼을 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그 광경을 본 남편의 눈이 돌아가 버렸죠. 남편은 어머님을 힘으로 끌고 나가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너무도 과격한 남편의 행동에 놀란 제가 뒤쫓아 나갔고 남편은 어머님을 그대로 차에 태우더니 아주버님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 하대요.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서 살라고 제대로 된 관심 한 번 안 준 둘째 아들은 제발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당연히 저도 차에 올라탔죠. 어머님은 아주버님네로 향하는 내내 저희한테 욕을 하셨어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심하고 많은 욕을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에 도착해서는 어머님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셨는지 알아서 차에서 내리셨고 그렇게 어머님은 다시 아주버님네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집에 도착한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더니 저더러 너무 마음 쓰지 말랍니다. 괜히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요.
앞으로 자기한테 가족은 없는 셈 치고 살 거다.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살 거라며 저한테도 그래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길래 망설이다 받아봤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인 게 형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다며 그래도 형님하고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냐고 혹시 지금 형님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제가 미쳤다고 그걸 알려주겠냐고 질렀어요. 막말로 아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겨우 지옥에서 탈출한 형님은 그만 찾으시라 그랬습니다. 제발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만 잘 지내시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저더러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안부는 안 궁금하냐길래 그렇게 아끼는 큰아드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으시겠냐며 당연히 잘 계실 거라 믿는다 했지요. 솔직히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남편도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섣불리 나서서 효도한답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없네요. 그저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저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맞겠죠? 다음에는 좀 더 기분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